북한이 2008년 1월 1일날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면서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김일성이가 1912년 태어났는데 백주이들은 2012년까지는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 수령이 평소에 조국 통일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지만 했었죠. 남침 정전도 하고 말이야. 응? 여러 가지 간첩도 파괴하고 칼기도 폭파시키고 했지만 결국은 적화 통일을 못 열었다 이야. 그래서 죽은 김일성의 조국 통일의 유혈을 관철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된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했다. 여기서 이 강성대국의 완성은 뭐냐? 바로 적화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강성대국을 외치니까 국내 한총련, 실천대 등등 모든 종북 세력들이 통일자를 앞두죠. 통일 강성대국을 결성하자고 내세웠어요. 북한 지령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90년 초반에 조국이 1945년 분단됐는데 조국 분단 50주년이 되는 1995년까지는 통일하겠다. 이게 95년 통일설이었습니다. 그때 95년 통일설이 북한에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95년 통일설이 나왔을 때 우리 내부의 국내 주사파들이 지하에는 뭐가 있었느냐? 1995년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95년 통일에 배를 맞춰서 남조선 내부에서 통일을 맞이하겠다는 1995년 위원회가 생겼고 이게 나중에 애국동맹이 되고 이게 나중에 조선노동당 중부적변이 되는 겁니다. 91년에 적발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컨대 북한이 2012년 적화토 강성대국을 외쳤을 때 이미 우리 내부엔 지금 2012년 유행을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지하에다 결정해놓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이 2012년 유행을 깨야 돼. 이게 바로 지금 최전선에서 소위 북한의 통일 기능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지난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동족인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 운동군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고리와 합성하려고 하니까 자의적 조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논리는.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에 12월 19일자 오미에 나온 선전 포스터인데 타격 목표는 명백하다. 요걸 제가 처음으로 입수해서 인터넷에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자주 보세요. 이걸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입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 주체 도서이라는 미사일 세 발인데 가운데가 워싱턴 미국이죠. 오른쪽 도쿄 일본이죠. 자, 우리 국내 종북 좌파 세력 또 개념 없는 일반 국민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맞으려면 여기서 타격과 클리어하다 명확하다는데 대한민국 서울이 빠져야 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서울이 북한 주체 조선의 미사일에 타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지속적으로 계속 좀 올려놓는 거죠. 지금 종북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공동 우리 민족끼리 민족대 단계는 낮은 단계의 통일연설 구호입니다. 처음부터 적화 통일하자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감을 줄이면서 대중적 견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고 민족공동 민족대단계를 내세웁니다. 북한이 민족을 내세우면 99% 통일연설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높은 단계에서는 주체혁명사 하자고 무장하자, 선군 의식하자 하는 얘기인데 높은 단계에서 우리 국민을 상상하는 거죠. 요건 이제 좌익 핵심, 종북 핵심을 대상하는 것이고 일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는 자꾸 이러한 희석화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종북 세력의 활동은 의식화해서 조직화해서 영향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에 좌파의 영향력을 대한민국 전반에 확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란 군군총리 소속에 기관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복하려고 했다가 실질법에 의해서 이미 3심에 의해서 결정된 이러한 범법자들을 다 민주화운동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적화된 것도 아닌데 자유체제를 반대하고 공산혁명운동하는 애들이 다 민주화운동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정권의 상층부가 이러한 좌파 종북 세력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상층부를 바꾸지 않고서는 밑에가 바뀔 수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이 좌파 네트워크를 보면 60, 70년대에는 좌파 세력이 주로 학원과 노동계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지금 우리 각계각계 다 붙어 있습니다. 교육계, 제약, 뭐 종교, 언론, 문화, 심지어 뺨가르치고 국치는 분야, 이 전통 분야에까지 다 장처되어 있고 제도, 정치권, 여야는 가리지 않고 우리 집권 사회도 있어요. 정부 사회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네트워크화된 조직인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의 이 좌익권의 조직 구조를 보면 A라는 활동가는 한 사람의 상급자와 한 사람의 하급자를 모릅니다. 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조직을 편성할 때 단선 연계합니다. 이게 왜냐면 얘가 검거되면 다른 조직에 피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복선으로 포치시키는 거죠. 이런 이제 구도를 갖췄는데 지금 200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 좌익권의 조직 구도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거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천연대다. 실천연대 하나 껴봤자 강력한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끈이 끊기면 거미가 와서 또 이 끈을 다 바로 이어버리고 다른 세력들이 이걸 뭐 공안 타락하네, 고문하네, 뭐하냐면서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조직 복원이 매우 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연대다, 우리 연방 통치다, 뭐 범람다, 일심에 깨면 안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풀려요. 어떻게 되냐? 여기도 이제 이 네트워크 조직의 그 약점이 뭐냐면 이게 포옹 잡고 여기를 때려야 돼. 이 가운데를 때려야지 이 거미줄 팍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거 때리면 거미줄 4개가 탁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공안기관, 안보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종북 좌파 세력을 떼지 않는 한 이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고요. 시간이 딱 이제 25분인데 5분만 더 쓰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연선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상층 통정이 무서운 겁니다. 통일연선은 하층 통전이 있는데 이 상층 통전은 뭐냐면 노동자와 농민을 하나씩 포섭을 하면 하층 통전이 그런데 상층 통전은 대통령 한 분을 갖다가 친부로 만들어 놓으면 나라 전체가 친부로 정치 편향이 가는 거죠. 이게 지난 정부 때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최상층 통전을 걸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상대로 최상층 통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모든 조직이, 국가 조직이,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모든 조직이 북한의 우호적으로 정책방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층 통일의 무서움인데 최상층 통일을 북한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통일연선 이 공작을 와해시키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 각계가 짚어쳐 있는데 총 본 사람 진보연대고 통일운동은 범위 있는 남측본부하고 실천연대 지도권을 줬어요. 노동운동은 민주노총한테 지도권을 주고 학생운동은 한청년, 교육계에는 전교조와 민교업한테 지도권을 줬습니다. 정치계는 민주노동당한테 지도권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사회를 점점 종북 좌파로 된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찰이 들어가서 영장 집행한다고 하면 이거 맞아 죽겠죠. 이게 해방문제 해방문제 자체가. 이게 지금 공권력에 대항한 지금 지난번 촛불 시위 때 이런 시위를 보고 말이죠. 이게 왜 데몬스트레이션 합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 의장님 계시지만은 서구사에서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은 피켓 들고 말이죠. 좀 세게 나가면 이제 밀가루 아니면 계란 투체나 하는 것이지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지 이건 이수와 이거 전쟁이죠. 이게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데 뭐 시위나 그래요. 어디 대한민국이 문화가 없어서 말이야 유구한 전통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시위 문화를 넣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위 행태죠. 이 전쟁이지 이게. 이런 시위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이런 시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사이버 상에서 지금 이 얘들의 활동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무려 지금 90여 개 사이트가 활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화예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수란 핀 입고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좌정식화가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난장이와 싸울린 자궁공이라는 조세지의 소설을 읽었어요. 나는 운동권도 아닌데 그 소설을 읽고 나도 모르게 주먹이 딱 쥔 이 자본가 이 개새끼들 이렇게 노동자를 억압하고 처치하는구나. 아 멀쩡한 놈이 소설한 편 읽고 지금 자본가에 대한 반자본식을 느끼는 이게 바로 문화예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김일성이 그랬어요. 첫 편의 시가 한 편의 시가 1000만을 감동해요. 총파보다 무섭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지만 지금 뭐 안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이들이 북한과 연계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WTO다
뭐 반핵 운동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서 막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 주로 시위하다가 막 전원 체포되고 그랬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G20이 얼마 안 남았는데 G20을 앞두고 지금 좌파들이 깽판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 좌파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깨끗해질 수가 없죠. 왜? 모든 사회는 문제점이 다 있는 겁니다. 완벽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계속 투쟁할 겁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왜 이렇게 좌파 세력이 특수하냐는 문제를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학산 요인을